스리랑카는 세계 지도에서 그 모양이 눈물방울을 닮아서 종종 인도의 눈물방울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은 조금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리랑카 여성들의 미소와 따뜻함은 잊을 수 없고 진정하며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하고 항상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스리랑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2200년 이상 서 있는 신성한 보디나무가 있어 깊은 영적 유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스리랑카에서 호텔은 항상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스리랑카에 대한 18가지 매혹적인 사실에 놀라고 흥미를 느낄 준비를 하세요. 어떤 사실은 당신의 숨을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스리랑카는 애정어린 별명으로 인도양의 진주와 인도의 눈물방울이라고 불립니다. 인도양의 진주라는 이름은 이 작은 섬의 놀라운 자연미, 독특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귀중한 보석의 풍부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눈물방울이라는 별명은 그 모양과 인도의 남쪽 해안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리랑카는 덜 알려진 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 잘 모르고 여행자들도 비교적 적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려면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6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이 섬나라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분주한 삶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곳에는 2,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풍부한 민족 다양성에는 싱할라, 타밀, 무어인 등 여러 그룹이 포함되어 있어 매력적인 전통과 관습의 테피스트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식민지 역사는 그 문화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콜롬보를 넘어 이 유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섬의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1500년대 초 포르투갈의 지배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가 거의 150년 동안 통치하다가 1800년대 초 영국이 지배권을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지배 아래에서 스리랑카는 세일론으로 알려졌고 대규모 차, 커피, 고무 농장들이 생겨나면서 주요 경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스리랑카 경제의 핵심입니다. 1948년에 독립을 이룩했지만 식민지의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독립 이후 스리랑카는 경제적, 사회적 도전의 물결에 직면했습니다. 타밀과 싱할라 공동체 간의 긴장 등으로 경제 발전과 사회적 결속이 방해받았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2022년에 절정에 달했으며 국가가 심각한 부채에 직면해 연료와 같은 필수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만큼 읽으셨다면 스리랑카의 역사 여행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아 기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단지 5초면 됩니다. 더 많은 매혹적인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차의 매혹적인 세계를 탐험해 봅시다. 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당신의 차 한 잔이 스리랑카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리랑카는 한때 세일론이라고 불렸으며 이 이름은 차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1824년에 첫 차 식물을 이 섬에 가져왔고 중국에서 운반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식물은 캔디 근처의 왕립식물원에 전시되어 번창하는 산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오늘날 이 눈물방울 모양의 섬은 세계 최고의 차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로 2,300만 시민 중 100만 명 이상이 차 생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차 애호가들에게 필수적인 장소는 캔디에서 남쪽으로 단 4,0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일론 차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스리랑카 차 산업의 매혹적인 역사를 탐구하면서 뛰어난 차를 한 잔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제임스 테일러와 토마스 립튼 같은 차의 개척자들을 기리는 전시물을 보여주며 그들의 노력 덕분에 차는 영국 전역의 가정에서 사랑받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를 방문하면 인기 있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에서도 따뜻한 미소와 진정한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공동체,
존중, 친절을 깊이 소중히 여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은 곳곳에 있으며 외국인을 보고 호기심 가득한 웃음과 눈을 크게 뜨고 인사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초콜릿 한 조각이나 작은 선물을 주면 그들의 기쁨은 전염되어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스리랑카 여성들은 독특하고 매력적인 미모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매력은 겉모습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과 우아한 태도에서 우러나옵니다. 많은 여성들이 건강한 갈색 피부, 두꺼운 검은 머리, 그리고 깊고 표현력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 남아시아 여성의 타임리스한 매력을 반영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스리랑카 여성들이 전통적인 사리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긴 드레스를 우아하게 몸에 감싸는 스타일로 보통 화려한 색상과 복잡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어 그들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강조합니다. 이 전통 의상은 그들의 우아한 움직임을 보완하고 내면의 품위를 드러냅니다. 스리랑카 여성들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부드럽고 환영하는 성격입니다. 정중하고 따뜻하며 친절한 그들은 모든 상호작용에서 친절함을 발산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캐나다의 사라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캔디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스리랑카 여성들이 전통 사리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디자인과 복잡한 패턴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각 여성들은 우아함과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포함되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독일의 다니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레의 가족 운영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주인들이 정말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차와 집에서 만든 간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어느 저녁 집에 어머니가 문화 행사에 맞춰 전통 사롱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입는 것을 힘들어할 때 웃으면서 어떻게 감는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화의 따뜻함과 매력이 깊은 인상을 남겼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스리랑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대부분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서 예라고 하고 고개를 흔들어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동의하거나 예라고 할 때 스리랑카 사람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외부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올리버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처음 며칠 동안 고개 제스처에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길을 묻기 위해 한 현지인을 멈췄는데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니요라는 뜻인 줄 알고 저는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저를 빠르게 멈추고 웃으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며 그 제스처가 실제로 이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이 제스처에 익숙해져서 저도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를 여행하는 동안 호텔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곳이 하룻밤을 보내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레스토랑, 카페, 바를 호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저 기발한 트렌드라고 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소피와 잭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희는 차프나를 탐험하며 숙소를 찾고 있었어요. 해변 호텔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숙소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대신 메뉴를 받았어요. 직원들은 저희의 혼란을 설명하자 웃으면서 스리랑카에선 카페와 레스토랑이 호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또 다른 호텔 간판을 볼 때마다 재미있는 농담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 스리랑카에서 호텔을 혼동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예 또는 아니요라고 남겨주세요. 스리랑카의 경제는 농업, 관광, 그리고 숨막히는 자연 환경과 깊이 연결된 전통의 생동감 넘치는 조합입니다. 유명한 차밭에서부터 지속적인 어업 유산까지
이 섬나라를 지탱하는 매혹적인 생명선들을 탐험해 봅시다. 스리랑카는 세계 최고의 차 생산국으로 중국과 인도와 같은 산업 대기업들과 함께 세계적인 차 수출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쌀은 스리랑카 요리의 주식으로 섬의 평야 전역에서 널리 재배되며 거의 모든 가정의 식사에 매일 포함됩니다. 어업은 스리랑카의 해안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안가에는 다양한 크기의 색색의 배들이 줄지어 있으며 이는 바다와 지역사회 간의 깊은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이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은 열대 태양 아래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태양에 그을린 피부는 파도와 함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광은 스리랑카에서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 고대 사원, 구불불한 차 농장, 그리고 활기찬 축제로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교도인가요? 는 스리랑카에서 흔히 하는 인사말입니다. 인구의 거의 70%가 불교를 따릅니다. 섬 곳곳에는 순백의 페인트와 보디나무가 심어진 사원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3세기 스리랑카에 도입되었으며 이래로 이 섬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눈물방울에 있는 거의 모든 랜드마크와 문화유적지는 불교와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불교 유적지 중 하나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성한 보디나무입니다. 이 고대 나무는 2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드하르타 왕자가 49일 동안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은 보디나무의 가지입니다. 또 다른 아이코닉한 장소는 댐뿔라 바위 사원으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바위 사원 단지입니다. 주변 평야에서 160m 높이로 우뚝 서 있으며 80개 이상의 동굴이 있습니다. 예술 애호가들에게는 5개의 주요 동굴이 2000제곱미터에 걸쳐 있으며 부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묘사한 조각과 그림의 보물 창고입니다. 유리 프레임에 담긴 부처님 상들은 거리의 모퉁이나 공공장소에서도 흔히 발견되며 스리랑카의 일상생활에 평화롭고 영적인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카레는 스리랑카 요리의 핵심입니다. 레스토랑 밖에서는 카레 뷔페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배너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차, 저녁 등 언제든지 카레의 화려한 색상과 강렬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가족의 소규모 식사에서 대규모 축제까지 카레는 항상 테이블에 존재합니다. 방문객들에게는 풍부한 향신료와 맛의 조화가 독특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리랑카 카레의 맛은 첫 입을 먹은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스리랑카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 생동감 넘치는 수공예 전통을 자랑합니다. 현지 장인들은 종 소규모 가족 소유의 작업장에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며 나무를 조각하고 그려 독특한 기념품과 문화유물을 만듭니다. 각 작품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섬의 깊은 역사, 신화, 종교적 상징성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공예품 중에는 손으로 조각한 가면, 복잡한 나무 조각상, 그리고 정교하게 그려진 도자기가 있습니다. 장인들은 티크와 마호가니 같은 현지 나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자연 염료와 전통적인 채색 방법을 사용하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공예품은 종종 활기찬 시장에서 발견되거나 작은 마을 작업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장인들에게는 생계와 소중한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구매할 때 흥정은 일반적이며 환영받습니다. 일반적인 가격대는 200만에서 400만 루피 사이지만 숙연된 협상으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평균 소득은 겸손하며 최저임금은 현재 약 26만 스리랑 루피로 대략 120만 인도네시아 루피에 해당합니다.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코끼리 집합을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특별한 이벤트는 매년 미네리아 국립공원에서 열립니다. 건기 동안 30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공원의 물탱크에 모여 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새로 자란 풀을 뜯습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 축제처럼 어미 코끼리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과 수컷 코끼리가 짝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광경은 스리랑카가 제공하는 가장 잊지 못할 경험 중 하나입니다. 만약 2022년에 8월이나 9월에 방문한다면 모임이 절정에 달할 때 미네리아 국립공원을 탐험해보세요. 스리랑카의 활기찬 수도 콜롬보는 섬의 서쪽 해안을 따라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성과 소박한 매력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위에서 보면 콜롬보는 높은 건물과 분주한 거리로 가득한 대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콜롬보는 역사, 문화, 자연과의 깊은 연결로 형성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을 벗어나면 소가 평화롭게 모래 위에서 쉬고 있는 고요한 해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 온순한 생명체를 존중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지리적으로 콜롬보는 인도와 매우 가깝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짧은 바다 길이는 단지 34km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인상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는 연꽃탑으로 길고 타원형의 전망대입니다. 이 상징적인 구조물은 방문객들에게 꼭 가봐야 할 장소입니다. 독특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와 해안선에 숨막히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주요 관광 명소로 개방된 이 탑은 콜롬보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인도양의 반짝이는 배경과 함께 보여줍니다. 도시의 분주한 거리 너머로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자연의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숭이와 다른 야생동물들이 종종 도시 외곽에서 발견되며 시골의 소박한 매력이 도시 생활의 에너지와 섞이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의 북부와 남부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는 매력적이며 독특한 역사와 전통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주로 타밀인이 거주하며 남부 인도, 특히 타밀나두와 강한 유대감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언어, 요리, 관습에 걸쳐 있으며 수세기 동안 성장해온 문화적 다리입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주로 싱할 라인이 거주하여 전통, 생활 방식, 심지어 일상 습관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타밀 공동체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조상은 수세기 전 남부 인도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독립한 이후 복잡한 거주 문제로 인해 약 60만 명의 타밀인이 인도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타밀 가족들이 남아있으며 국가의 문화적 및 언어적 정체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타밀어와 시날라어는 모두 공식 언어로 국가의 풍부한 다문화 유산을 반영합니다. 방문객들은 일상대화, 활기찬 축제, 분주한 시장과 작은 마을에서 들리는 방언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교통은 전통과 편리함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툭툭, 즉 세바퀴가 빠른 이동을 위한 주요 선택입니다. 콜롬보에서는 이러한 민첩한 차량이 교통을 쉽게 통과하며 분주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 긴 여행을 위해서는 상징적인 파란색 버스와 빈티지 기차가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버스는 낡아 보일 수 있지만 몇십 년 된 것들도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하여 전형적인 스리랑카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리랑카를 탐험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 중 하나는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콜롬보에서 중앙공원이나 해안선을 따라가는 경치 좋은 노선은 푸르른 차농장, 울창한 숲, 험준한 절벽에 숨막히는 경관을 제공합니다. 여행자들은 기차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지나가는 멋진 풍경을 담아냅니다. 이 느긋한 속도는 방문객들이 섬의 자연미와 평화로운 리듬과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콜롬보는 또한 스리랑카의 종교적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붉은 모스크와 같은 랜드마크는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상징적인 건축물로 나라의 활기찬 이슬람 유산을 상징하며 방문객들에게 그 아름다움과 문화적 의미를 탐험하도록 초대합니다. 스리랑카의 해변은 혼잡한 관광지에서 벗어난 독특한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지역 생활의 리듬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전통 어선들이 모래 위에 줄지어 있으며 어부들은 그물 던지기나 독특한 기둥 낚시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과의 연결은 이러한 해변에 또 다른 경이로움을 더합니다. 따뜻한 계절 동안 깨, 거북이, 그리고 다른 해양생물들이 가끔 모래 위로 나와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이러한 자연의 상호작용을 매혹적으로 여기지만 다른 이들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 전통적인 해변 목적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스리랑카의 해안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고독과 자연과의 깊은 유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남부 해안에서는 광활한 인도양을 마주하고 있는 전문 서퍼들이 강력한 파도에 매료되어 도전적인 브레이크를 즐깁니다. 이 해변들은 원시적이고 거친 모험을 찾는 숙련된 서퍼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근처에는 편안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결합한 숙소가 있습니다. 울창한 녹지와 지역 야생동물로 둘러싸인 이 호텔들은 단순한 숙소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손님들은 수영장, 스리랑카의 환대, 그리고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가이드 지프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일상생활은 전통과 단순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이는 건축, 분주한 거리, 그리고 일상활동의 꾸준한 리듬에 반영됩니다. 스리랑카의 도시에서는 건물들이 대개 소박하고 낡은 모습으로 열대 태양 아래에서 보낸 세월을 이야기하는 되색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조물은 저층으로 따뜻한 기후에 맞춰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높은 마천루보다 개방적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거리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서양 도시들에 비해 자동차는 훨씬 적습니다. 대신 오토바이와 소형 차량이 도로를 지배하며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은 가족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과일 가판대에서부터 매력적인 차가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가게들은 단순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을 교환하는 사회적 중심지로 스리랑카 일상생활의 본질을 정의하는 밀접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스리랑카의 축제와 전통신앙은 영적 유산과 깊이 연결된 사회를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매년 25개 이상의 독특한 축제가 열리며 스리랑카의 삶은 의식과 축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축제는 종교적 관습과 계절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활기찬 이벤트는 국가의 헌신, 창의성,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만큼 깊고 독창적입니다. 가장 독특한 의식 중 하나는 스리랑카의 새해 축제 동안 발생하는데 참가자들은 사원 주변에서 땅에 굴러다니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행위는 겸손과 신성한 힘에 대한 존경을 상징하며 다가오는 해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젊은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을 장난스럽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년층은 깊은 존경심으로 이를 지켜보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관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이벤트 중 하나는 캔디에서 열리는 에살라 페라헤라로 댄서, 드러머,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코끼리들이 행진하는 장대한 열흘 축제입니다. 성스러운 부처님의 치아 유물을 기리기 위해 중심을 두고 있으며 페라헤라는 신앙과 예술의 눈부신 전시입니다. 이는 현지인과 여행자들을 끌어모아 스리랑카의 문화적 및 영적 유산을 기념하는 이 숨막히는 축제를 목격하기 위해 모입니다. 스리랑카의 울창한 숲, 깊숙한 곳, 현대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베다족이 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고대 문명의 마지막 흔적 중 하나로 베다족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함없는 삶의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땅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숲에서 음식, 피난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베다족은 간단한 의복을 입고 주로 천으로 감싸고 수제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사냥과 채집을 위해 만든 도구인 활, 화살, 창을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편리함 없이 그들은 숲을 돌아다니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상적인 피로를 충족합니다. 사냥 외에도 베다족은 약용 식물과 식용 뿌리를 수집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연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약초를 이용해 치료하고
생태계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숲이 제공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어 그들을 지탱하는 땅에 대한 친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페다족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웃 마을과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부족원들은 숲에서 얻은 제품을 기본 상품과 교환하지만 그들은 외부의 영향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스리랑카의 남부와 서부 해안은 남서 몬순의 영향을 받아 강한 비와 거친 바다를 경험합니다. 반면 북부와 동부 지역은 건조하고 쾌적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패턴이 바뀌어 북부와 동부가 몬순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며 남부와 서부는 가장 맑고 건조한 날씨를 즐깁니다. 스리랑카의 몬순 비는 종종 예측할 수 없으며 짧고 강렬한 소나기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뜨겁고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여행자들에겐 비가 오는 비수기에 방문하는 것이 놀라운 보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적어 명소가 조용하고 호텔 요금이 크게 낮아지므로 보다 여유롭고 경제적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컨텐츠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구독해주세요. 곧 봐요.